잠깐 쉬셨죠? 이제는 이제 2부 시간이 다 왔습니다. 자, 1부 시간에 후보자가 확정됐는데, 물론 한 분만 계신 분들은 당선인 결정만 잘 지금 체크하면 되겠고, 당선인 결정만 잘 체킹하면 되겠고요. 야, 2분 이상 이제 신청한 데는, 후보자가 와 있는 데는 선거인이 확정되고, 후보자 수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부터 시작해서 당선인 결정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거운동 첫 번째입니다. 선거운동이 정의는 여러분께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누가 합니까?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후보자만 해당됩니다. 당선되게 하거나 하는 행위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게 되면 바로 선거법 조촉이 됩니다. 선거운동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누차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의견 개진,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의사표시, 내가 나오겠다 표시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까지 포함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후보 준비하고 선거운동 준비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보지 않는다. 선거운동이 개념 8년에 정확하니 유권자가 자기한테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인식했을 때 선거운동으로 성립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선거운동 기간은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입니다. 크게 문제는 없겠고요. 마지막 날 소견 발표하는 것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선거운동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예. 업계티 이도 가지고 합니다. 두 번에는 전화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요. 다음에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명함교부 및 지지요소. 여기서 명함교부할 때 장소 관계를 가끔 물어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공개 장소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별 방문이나 그런 건 안 되겠죠. 체육시설 가능합니다. 다만 경기라든가 훈련 시간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있으니까 이건 후보자들이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정책토론입니다. 정책토론은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거날 소견 발표입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가 주관해야 되겠는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토론입니다. 정책토론에는 25조 2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공평한 참가 기회를 주도록 했는데 다만 정책토론에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안 한다고 결정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보자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하되 전 후보자가 참여하지 않을 때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하시면 된다. 운영 지침하고 횟수 일시 정도는 선거 운영에 구성하고 나서 바로 결정을 해라. 그리고 안내는 후보자 등록 마감날 연석회의 때 안내해라. 그렇게 앞전에서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후보자 참석 의사 접수입니다. 이 부분은 후보자 등록 마감날 안내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18시까지 참여 의사를 우리 위원회, 우리 체육회 제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체육회 제출 안 하게 되면은 한 명이라도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걸로 안내를 확실히 해주고 전원 제출했을 때 그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전원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안 하는 거 결정할 때 크게 문제는 없고 위원회에서 위원회 소집할 필요도 없겠네요. 다만 전원 제출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토론 사회자 진행 방식 이때는 디테일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월 6일 오후 18시 이후에 정책 토론을 하는 데는 위원회를 덤으로 한번 꼭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일시 장소에 맞춰서 예정된 날짜에 맞춰서 하되 하루 전날까지 설명 개최하고 장소 설비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개최하면 되는데 여기는 예정입니다. 시도의 형편에 맞춰서 하십시오. 하시되 지금 토요일 잡아놓은 것은 화요일 날 6일 날 개시가 되지 않습니까? 한 5일 텀 주고 딱 적정한 날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딱 5일 후쯤 되면 10일이 되지 않습니까? 10일 날은 소견 발표하니까 적정하기도 하면서 좋을 것 같아서 예정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걸 시도의 위원회에서 형편에 맞춰서 결정할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물 녹화입니다. 영상물은 반드시 녹화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게시해야 됩니다. 우리 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12시까지 하라고 해놨습니다. 바로 영상 녹화를 해서 그날 바로 게시가 가능하면 바로 게시를 하십시오. 관계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허위 비방의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서로 상대를 헐뜯거나 그런 문제 생기고요. 또 자기 내용도 허위라고 허위 사실을 발표하고 다른 후보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접수받아서 전부 자막 처리를 해서 게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한테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 안에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조치가 어렵거나 도저히 우리 기간 동안 안 될 때는 적어도 수사 의뢰가 정도까지는 해놔서 우리 유권자들이 선거날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토론회를 하겠다면 개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율 개최하되요.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우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안내는 잘 해주고 저는 참가하지 않을 때는 안 한다는 그런 내용도 확실하게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토론 주제 방식 선정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이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 첫 번째 강의 때요. 대한체육회의 정형전략이라는 홈페이지의 정형전략 내용을 보면은 자세하게 아젠다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주제 선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대신 우리 시도 형편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미 다 수집해 놓은 데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뭐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 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신 우리 시도체육회에서는 참고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전번에 설명드렸고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견 발표네요. 이것은 근거규정 26조지요. 여기서 선거날 기호순으로 하고 10분 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통상적으로 10분 하는 걸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운영 지침은 이미 위원회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다 이제 지침을 결정해 놔두고 일시 장소까지 결정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일 전 10일 날 다시 한번 체킹을 하십시오. 후보자 등록수가 이날 결정이 딱 되면 혹시 두 사람만 나온다 하면은 이제 두 사람간에 맞춰서 시간을 맞춰야 되고 6사람이 나온다 하면 6사람이 나온 숫자에 맞춰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하게 되면 재공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시를 재공고할 때 그렇게 해서 유권자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많은 시간을 대기시키면 안 되니까요. 그날 여기 와서 토론회 듣고 3시부터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라. 또 하나는 사회자 선거일 후보자 소개하는 사회자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외부위원 중에서 누구 적임자를 한 분 선정해서 사회자 그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다 보냈죠. 그 시나리오를 보고 잘 여러분들 만들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설명회는 선거날 하루 전날까지 하면 되겠고 개최는 이제 선거날이네요. 이 시간은 아까 말한 대로 전으로 조정, 후보자 수에 따라서 조정해서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기호순으로 발표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도착하지 않아요. 그러면 발표 포기한 걸로 보고 사회자가 1번 후보자하고 2번 후보자가 합니다. 2번 후보자는 발표를 포기한 걸로 건조하고 3번 후보자가 소견 발표 진행하십시다. 바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 대신 그 다음에 2번 후보자가 왔다. 그래도 이것은 발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후보자들한테 꼭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생중계하고 영상 녹화물은 가능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날은 전 후보자 유권자들이 다 와서 하기 때문에 큰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안 하는 걸로 결정하도록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기부행위 문제인데요. 기부행위는 이미 들어와 가지고 선거날까지죠. 선거를 하는데 모든 금품 등을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의사표시하거나 약속하는까지 다 기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기부하는 자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설명을 드려서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기부받는 자는 지금은 예비선거인까지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선거인 명부 확정되면 확정된 선거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나머지 사항은 여러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두 번째에서 구체적으로 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용되는 기부행위와 의례적인 행위, 이게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인데 직무상의 행위는요, 우리 회장으로 나오실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 시설기관 단체의 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탁단체 체육계획 두 번째 항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항에는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금품을 제공한다. 그러면 그 기관 시설 단체 이름으로 줘라. 장이라든가 장 000 이름으로 주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완 하부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위탁단체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체육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법령이라든가 정관 등에서 사업계획하고 수지 예산으로 이미 잡혀 있어요. 줘야 됩니다. 주는데 단체, 위탁단체 체육회의 명으로 줘라. 체육회장 000 이름은 안 된다. 하완 하부는 제외된다. 그 다음 이제 의례적인 행위네. 이건 회장으로 나오실 분의 사적인 영역입니다. 여기는 직무상 영역이고요. 사적인 영역에서의 친족들한테 축부이금은 대한민국 모든 법, 청탁금지법, 공직선거법이 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위탁선거법에도 물론 허용되죠. 그런데 신족의 가능상제의 축부이금, 그것은 5만 원만 줄 수 있도록 해놨고요. 공직선거에서는 못 주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좀 풀려 있더라고요. 하완 하부는 안 된 걸로 돼 있고 주례행위는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상제에서 자기가 하객들에게 주는 것은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하고 답례품 10,000원 이하로 줘라. 그 다음에 이제 명절 등에 주는 거 있습니다. 이건 유급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위탁단체 체육회는 제대되고요. 나머지만 해당되는데 3만 원까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한 금지 행위네요. 이 행위 중에 빨갛게 나온 것은 위탁선거법이 대상이 되고요. 파랗게 나온 것은 우리 규정입니다. 빨갛게 나온 부분에서는 특히 유념해야 될 사항이네요. 왜 그러냐면 빨갛게 나온 부분에 혹시 선거법 위반 행위가 해당되면은 바로 선관위에 제보가 돼서 선관위 조사해서 사직당국에 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선거운동을 했다. 그러면 법 31조에서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인데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뭘까요? 하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임직원들이요. 또 하나는 기획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입니다. 임직원들이. 또 하나는 선거권자의 지위조 조사한 겁니다. 임직원이 지위였어요. 이 세 개의 부분은 사법처리 대상이 됩니다. 임직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30조,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금지입니다. 매수 및 예유도, 그 다음에 기부행위 제한 문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문제. 여러분들한테 2차 설명해서 별도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이등재 이야기 한번 할게요. 아까처럼 적법한 대의원이 아닌 사람이 등재되게끔 만약에 회원단체에서 명부를 보내고 등재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의등재에 해당돼서 이런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의로 만약에 했다 하면 더 무겁습니다. 이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하고 정당 표방은 우리 규정 위반이니까요. 잠시 후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선거일로 답례 조항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딱 선거날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끝나고 당선자 기분이 좋습니다. 낙선된 사람은 좀 기분은 안 좋지만 4년을 기하하기 위해서 선거인들을 불러서 밥을 줬네요. 선거일로 답례에 해당돼 버리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고발되면 바로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의 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뭐 모르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은요 MBC가 다 압니다. MBC 방송국을 소개한 것은 아닙니다. M 뭘까요? 마우스, 쥐입니다.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B 뭘까요? 버드, 새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습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속담이듯이 정말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소문이 쫙 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있잖아요. 증거가 없어서 소문만 갖고는 처벌 못 하잖아요. 다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습니다. C가 뭘까요? C는 WC, C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CCTV입니다. 여러분, CCTV가 여러분들이 만약 했던 내용들이 거젠가 다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CCTV 갖고는 부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CCTV는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C.
컴퓨터입니다. 특히 손 안에 작은 이런 컴퓨터를 하나씩 여러분들은 전부 가지고 다닙니다. 이 컴퓨터 속에는 모든 정보가 다 입력되고 혹시 지워버렸다 따라서 포렌식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압수수색 하면 맨 먼저 1호가 핸드폰입니다. 포렌식에서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밀이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기부행위라든가 선거유료 담례라든가 모든 선거법 위반행위는 어디인가 그 근거가 남아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시도 체육회는 2천만 원, 시군구 체육회는 1,000만 원을 지금 선관위에서 홍보를 해놨더라고요. 포상금 받으려고 신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물론 또 공익 목적을 위해서 신고를 해준 게 좋겠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임직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이 임직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우리 규정상의 위반했을 때는 제재조치 대상입니다. 규정 30조에서요. 징계 등 제재조치가 따르고 경고 따르고 뭐 그러겠죠. 60일 전부터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이외에 있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지 말아라. 다만 아래 가나 다항은 허용된다.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겠네요. 두 번째, 선거일 전 60일부터 특정 후보자의 업적이라든가 선관위의 체육회의 실적을 홍보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입니다. 업적 홍보, 실적 홍보, 여기는 각종 행사의 개최 후원 금지. 허용되는 사례는 여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나머지 선거 기간 중에 못하게 한 거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에 출장 가지 말으라고 있습니다. 가면은 누군가 신고 들어오면은 괜히 출장 갔다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오해함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는 얘기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휴가를 받은 사람이 선거 시설 나도 모르게 관련 시설이라든가 기관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어떤 후보자가 저 친구가 휴가 내가지고 특정 후보자 지지로 간 거 아니냐고 신고가 들어가면은 정상적으로 아무 일 없어 갔는데 오얏나무 밑에서 각건을 맺다는 시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직원들이 또 후보자들한테 오해 사지 않도록 준비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을 다시 디테일하게 일정별로 정리해 놨습니다. 언제든지 못하는 행위,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들이 전부 이렇게 적나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규정의 위반이고 빨갛게 된 부분이 위탁선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쭉 보시면 그게 뭐구나 하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고요. 자, 회장 임기 만일 전 180대까지 기부행위에 대한 기간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기부행위에 돼서 또 이제 처벌받게 되고요. 잘못되면요. 다음에 이제 합니다. 10월 17일 이미 60일 전에 들어왔습니다. 12월 15일까지 선거일까지입니다. 임직원들 조금 전에 말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행사, 개최, 후원, 업적, 실적 홍보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네요. 정상적인 선거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업무에 출장을 가거나 휴가 기간에 관련 없는 시설을 방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선거날 다음 날부터입니다.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입니다. 이 시 6개월 동안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선거유료 담례 문제입니다. 선거유료 담례요. MBC가 다 알고 있다 하니까 하여튼 선거유료 담례 이것도 여러분들이 혹시 당선된 회장 같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낙선 되신 분들한테도 선거유료 담례 문제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위탁선거법으로 처벌받아서 당선 무효되거나 또 앞으로 선거에 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고 확실히 좀 여러분들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입원행위 조치네요. 입원행위 조치는 순수하게 우리 운영위원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선거 관련해서는 조치 안 하나요? 선거 관련해서 조사해가지고 사직당에 고발하거나 경고치거나 그런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위탁선거법으로 처벌을 하고도 우리한테 통지가 옵니다. 정관이라든가 규정에 있는 것은 조사만 하지 처리 않고 우리한테 옵니다. 전부 우리가 받으면은 이제 제조치를 규정 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중대한 것은
이런 처리를 하고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 또는 서면, 중지, 경고, 시정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1차에 하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33조를 보시고 운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 왔네요. 당선인 결정만 남았네요. 당선인 결정은 위원회가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 위원회 고유 권한 중에 하나 들어가죠. 다수 득표자 또는 득표수가 동수일 때는 연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반전 마지막에 웃었던 분들이 있네요. 후보자가 한 명 돼가지고 웃었던 분들이 있죠. 그날 이제 오늘 이제 결정하면 그동안에 9일 동안 푹 쉬었다가 오늘 위원회 소집해서 결정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탁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탁금은 당선되신 분하고 20% 이상 유효득표자, 사망자한테 줍니다. 그런데 사퇴자하고 20% 미만의 낙선자한테는 안 줍니다. 혹시 여러 사람 나와서 20% 미만으로 당선된 사람은 줍니다. 낙선자, 20% 미만의 낙선자한테 주지 않는다. 그 기탁금은 선거 이후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체육회로 기속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하고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우리가 선거운영위원회에서 받고요. 그 다음에 30일 뒤에 처리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선거관리상의 하자, 선관위에서 하는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접수해서 받는 게 아니라요. 선관위를 통해서 보내야 됩니다. 선관위에서는 그 해당 상급 선관위에 하도록 그렇게 위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2분이 좀 지나고 2부는 여러분들이 또 수업을 잘 들어서 그런지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2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시도선거에 잘하면 되는데요. 다음에 선거일날 위원회 운영 문제입니다. 선거날은 위원회가 반드시 3분의 2 이상 위원들이 참여해서 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 위원들이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꼭 위원들한테 안내를 해 주십시오. 그날은 한 명일 때는 9시부터 18시 사이에 언제든지 위원회 편리한 시간에 소집해서 당선인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 대신 당선인 결정이 딱 되면은 선관위한테 알려주십시오. 통보하면은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교부해 줄 겁니다. 그래서 당선인을 받아다가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후보자가 이 이상 체육회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9일 동안 열심히 해왔죠. 열심히 해오고 마지막 15일 날 2시 전후로 하겠죠. 후보자 수요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전후에 소견 발표를 진행합니다. 끝나고 나면은 개시 진행 종료, 개표 개시 진행 종료 참관하고 끝나고 나서 저걸 결정해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유의할 사항 하나 딱 있죠. 만약 두 분만 후보자가 나왔다 하면 소감 발표를 2시 20분 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바로 3시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운영의무를 기해라. 그런데 만약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던데요. 투표 진행 중에 후보자가 한 명이 갑자기 사퇴하거나 무슨 사고가 생겨서 한 명으로 딱 남았어요. 그러면 투표 중단하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투표 중단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위원들이 항상 그거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날은 오후에는 2시부터 적어도 18시 당선인 결정할 때까지 대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3분의 2 이상이요. 그렇게 해서 당선인 결정을 해주면 되고, 투표가 다 끝났는데 개표 시작하기 직전에도 사퇴한 신분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나온 경우가 있었을 때를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할 수 없이 개표를 해야 됩니다. 개표를 해서 사퇴자가 만약에 당선인으로 결정돼 버렸네요. 그러면 재선거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뭐 하늘이 무너질 일 같이 어려울 겁니다만은 혹시 나온다면 이렇게 처리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처리한 경우는 이거네요. 개표 종료 후 당선인 결정. 현장에서 우리 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현장에서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딱 결정을 합니다. 최종 개표 상황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줍니다. 그럼 우리가 접수를 해서 우리 간사님이 당선인 결정 의안을 거기서 이제 바로 작성해야 되겠죠. 컴퓨터 갖고 왔으면 컴퓨터로 작성하고 작성해가지고 바로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이 방망이를 쳐서 다수 득표자 또는 동수일 때는 연장전에서 공표를 거기서 합니다. 하고
공고는 우리 규정에 따라서 적시하면 됩니다. 이 공고가 공표가 딱 끝나면은 선관위에서는 이런 조치를 할 겁니다.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당선인이 공표 딱 한다면 선관위에서는 바로 선관위 아마 위원장님이나 관계자들이 대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당선증 전달식 현장에서 가실 겁니다. 그러면 축하해 주고 선거의 모든 일정은 일단 1차적으로 종료를 하면 되겠네요. 이날 여러분들 체육회장님이 얼굴이 완전히 완성돼서 하름정정을 쫙 찍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이런 문제를 잘 처리했을 때 정말 아주 나는 선거 관리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탁 선거 범죄로 위한 당선 무효 마지막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받습니다. 이탁선거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당선 무효됩니다. 당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매수미 이해유도죄에 해당되는 58조고요. 59조 기부행위 금지 제한에 위반된 이 두 가지 사항으로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위반됐을 때는 당선 무효가 된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6월 13일이 되더라고요. 6개월이네요. 6개월 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선거일로 담례 조항이 있는데 이날 공소시효가 되는데 이날 담례를 했어요. 담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날부터 6개월 공소시효가 연장됩니다. 그 건에 한해서요. 그러니까 6월 13일까지는 당선되신 후보자나 낙선되신 분들이 선거일 후 담례 조항에 걸리지 않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무리 듣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 마스코트죠. 달리와 함께 스포츠 3300 여러분들 운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저 스포츠 3300 운동에 맞춰서 화, 목, 일 아니면 토요일 날 열심히 2시간 이상 저는 테니스 치고 또 틈나는 대로 걷기 하고요. 정말 갓생 살기를 이미 체육계가 강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갓생 살기 스포츠 7330 운동을 전국으로 전파시키고 이번 선거가 정말 아름답게 치러져서 여러분들의 시도 체육회장들이 앞으로 4년간 우리 국민들의 생활 건강을 위해서 또 체력 정진을 위해서 공력을 위해서 힘써줄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시도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강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